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QL 잉글리시 윤순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기적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영어 강의, 영어의 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틀은 숲을 보고 나무를 심는 기법으로 배우는 영어 문법 강의입니다. 영어의 틀은 모든 문법 요소를 막연하고 암기적인 요소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탄생의 원리 속에서 가장 체계적인 순서로 배우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영어 문법을 가장 쉽고 빠르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빠른 독해, 더 나아가 회화와 작문까지 가능하게 하는 일석사조의 강의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시든 저는 제 인생의 역작, 영어의 틀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기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허황되고 과장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영어의 틀이 수강자 모두에게 기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환경, 다른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분들께서 영어의 틀과 인연이 돼서 너무나도 큰 변화를 만든 사례가 많습니다. QL 잉글리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 강좌에 대한 수강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어떠한 인위적인 가감이 없는 수강자께서 그대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후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곳곳에서 소소한 크고 작은 기적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학생이 올린 후기입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러 차례 치러진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80점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2학년 겨울방학 때 영어의 틀과 우연히 인연이 돼서 자기가 아는 것을 정리하고 3학년 올라가자마자 치러진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97점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과 인생 최고의 강의였다. 이런 내용으로 수강 후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자, 고등학교 2, 3학년 그 인생 해봐야 길이로 보면 짧겠지만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인 대학 진학, 그 앞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영어 강의를 가장 맞는 시기임을 고려한다면 영어의 틀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분은 토익을 준비하는 남자분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마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간 내용 보시면은 이전에는 Part 5, 6 문법 문제를 감으로 때려 맞췄는데 영어의 틀을 듣고 풀어보니까 마법처럼 풀리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다. 그리고 Part 7 독해 부분에서도 이전보다는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 있더라.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은 영어의 틀이 새로운 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무질서하게 알고 있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러한 요소들이 영어의 틀 속에서 깨끗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 것 같으면은 이분은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삼성전자에서는 승진시험으로 오픽 시험을 본답니다. 이분께서 필요한 등급은 자, IM2 Intermediate 2를 받아야만 이제 승진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요소는 자신이 있었는데 영어가 자꾸 걸림돌이 되어서 오프라인 학원도 짬내서 다녀보지만 좀처럼 자신감을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영어의 틀과 인연이 되고 그리고 기적의 명사구까지 듣고 오픽 시험을 봤는데 놀랍게도 요건인 IM2보다 2등급, 2단계가 높은 IH 단계, 보편적으로 이제 해외 영어 부서팀에서 요구하는 그런 등급을 받아서 정말 갑자기 영어에 재미를 느끼고 이참에 영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직접 전화 상담을 요청해서 그 후속 강의는 어떤 것을 순서대로 어떤 순서로 들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전화 주셨습니다. 그 전화 통화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또 한 의사 선생님께서는 국내 의사 자격증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국제 의사 자격증 미국에서 치러지는 그러니까 실습을 하면서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치러지는 국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것이 영어의 틀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장문의 메일을 제게 직접 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의 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현상들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드넓고 광대한 우주를 보고 계십니다. 정작 이 우주는 너무 광대해서 혼란스럽게 보이고 어쩌면은 질서가 없이 보일 수 있지만 우주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 어떻게 보면은 마구잡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하나하나에도 다 생성의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체계적인 문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문법이란 영어가 말해지고 쓰여지는 그러한 규칙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다루는 굵직굵직한 문법들, 이러한 요소를 막연히 공부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지에 단시간 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문법들 중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명사가 하는 언어적 기능 속에서 체계적으로 공부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형용사가 하는 언어적 기능 속에서 체계적으로 공부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부사가 하는 언어적 기능 속에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자, 영어는 팔품사라는 그 무질서한 개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의 언어적 규칙 속에서 공부되어져야 우리가 영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틀은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우주적 규칙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언어적 기능 속에서 하나하나 탄생의 원리로 배워나가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영어의 틀을 완강하시게 되면 어떠한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시든 가장 지름길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맛있는 회를 먹기 위해서 셰프가 회를 잘 썰어야 됩니다. 잘 썰기 위해서는 셰프의 스킬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에 앞서 정말 잘 드는 칼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칼날이 무딘지는 모르고 자신의 스킬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과는 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어의 틀은 이러한 잘 드는 칼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모르고 무작정 시간, 노력, 그리고 돈을 투자한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그 위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추가될 때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대학 입학식 날 아주 누군가와의 우연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영어를 좋아하게 됐고 지금은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운명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좋은 강의를 이렇게 알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과의 만남,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아주 우연한 만남입니다. 그럼에도 우연한 만남이 여러분들의 영어 정복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미래의 삶의 질이나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의 틀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 샘플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어의 틀 샘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샘플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 우리가 어떤 그 음식의 맛을 본다, 샘플링을 한다. 음식은 아무리 적은 양을 먹더라도 그 먹는 그 자체로 그 전체적인 어떤 맛을 다 대표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강의의 샘플 강의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곡될 수가 있어요. 내용물은 사실은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중에서 뭐 정말로 엑기스만 딱 해서 샘플 강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왜곡된 거죠. 영어의 틀은 제가 이 강의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저는 겉으로 그냥 막 그냥 내놔서 이렇게 파는 성격이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어떤 정말 그 노력과 에너지 그리고 많은 시간을 여기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영어가 배워지는 그런 어떤 그 로직, 영어가 배워지는 알고리즘,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하나의 탄생의 원리로서도 배우는 효과도 있지만은 이 강의 순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어떤 재료들을 많이 모으지만 그게 결국은 흩어지면은 그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영어의 틀이 가지고 있는 순서는 마치 눈덩어리를 굴려서 점점점 강의가 많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식이 많아지면서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뭉쳐서 가는 그 알고리즘을 순서에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하고 하더라도 이 순서가 가지는 어떤 그러한 어떤 뉘앙스를 여러분께 샘플 강의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왜곡 아닌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샘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 문법을 배워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런 환경에 아주 절실하게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도 그렇게 배우면 가장 그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한국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에서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라는 언어가 가진 그런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구조입니다. 영어의 구조는 요 5가지 성격의 동사가 5가지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가 뭐 1에서부터 5형식이라고 하는 형식인데 큰 어떤 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1형식은 주어는 동사하다, 2형식은 주어는 보어이다, 3형식은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4형식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 5형식은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어하도록 동사하다. 이게 바로 영어라는 언어의 의미가 전해지는 그런 메커니즘, 즉 하나의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영어의 뼈대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가 이끌어내는 5가지 동사가 이끌어내는 나머지 뼈대는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라는 뼈대입니다. 자, 근데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런 요소를 우리가 접하게 되죠. 품사라는 개념입니다. 자, 팔품사라는 그런 개념 들어보셨죠? 과연 품사는 좀 전에 봤던 이런 영어의 뼈대와는 성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좀 전에 본 어떤 품사는 한 가지 요소 또는 2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영어의 이 뼈대를 이루거나, 이게 영어의 뼈대인데 뼈대를 이루거나 또는 뼈대 위에 붙는 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품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어로 찾아보면 이 part이라고 하는데 기계로 보면은 기계의 어떤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품사라는 시각에서 문법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어떤 그런 시각으로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자, 어떤 개념으로 배워야 되느냐? 팔품사의 개념이 아니라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언어적 기능을 공부하면서 나머지 요소를 배워가야 그게 바로 올바른 공부법입니다. 자, 이 감탄사가 왜 당당히 8가지의 뭐 메인 그 부품이 거의 대등한 요소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감탄사가 왜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 만약에 다른 요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한정사,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신기합니다. 접속사는 2가지의 요소를 그냥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명사는 당당히 팔품사의 개념이 아니라 명사를 대신받는 요소, 그러니까 명사의 하위 개념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영어를 가장 영어답게 영어라는 언어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잘 알아야 되는 전치사 역시 대등한 8가지의 대등한 요소로 배우는 게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가 하는 언어적 기능 속으로 들어가서 하위 개념으로 다뤄져야 된다. 따라서 저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 큰 개념이고 무엇이 작은 개념이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어떤 게 큰 개념이고 어떤 게 작은 개념이다, 이런 시각으로 숲을 보고 나무를 심는 기법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영어 문법 공부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언어적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verb라고 하는 이 동사는
자신이 없으면 아예 영어라는 문장이나 절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품사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신의 메인 동사가 또 자신과의 궁합이 맞는 식구들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뼈대는 뭐냐?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주어와 목적어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주적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명사라는 품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주적 규칙입니다. 그리고 컴플리멘트, 보어라는 뼈대는 어떤 자리냐? 역시 이 자리도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이끌어내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는 대부분이 명사 자리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보어 자리만큼은 명사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형용사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영어의 뼈대가 가지고 있는 우주적 규칙입니다. 그러면은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뼈대 자리에 갈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뼈대 위에 붙는 살이다. 그래서 이 부사는 비교적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가 쓰여지는 그 질서상 비교적 뒤에, 뼈대가 아니므로 뒤에 이렇게 위치하지만 부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문두에도 갈 수 있고 주어 동사 사이에 삽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사, 뼈대가 아닌 살의 역할은 부사의 역할은 비교적 자유롭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사는 이 이름에서 adverb인데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행위가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어떤 이유로 또는 어떤 목적으로 일어났는지 이런 어떤 논리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부사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우주적 규칙입니다. 자, 근데 명사, 형용사, 부사의 단어적인 요소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영어의 문법은 명사, 형용사, 부사를 배워가는 과정인데요. 여기에 넓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명사에도 이렇게 넓은 식구들이 있고 형용사에도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부사도 이렇게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명사, 형용사, 부사의 언어적 기능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문법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를 명사에 해당되는 어구다, 형용사에 해당되는 어구, 부사에 해당되는 어구다 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요소들, 명사에도 넓은 의미의 요소들이 있구나, 형용사에도 넓은 개념이 있구나, 부사에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 다 명사, 형용사, 부사의 언어적 기능 속에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영어의 구조이며 우주적인 규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유럽을 여행했다 하면은 영어의 몇 형식 패턴을 쓸 것인가? 요 큰 시각으로 봐야 되죠.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요 3형식 뼈대입니다. 자, 주어 자리는 항상 명사만 와야 되고 목적어 자리에도 항상 명사만 와야 되는 것이 우주적 규칙입니다. I traveled Europe. 요거는 구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요 표현 그대로 나오겠죠. 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간단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I traveled Europe. 이렇게 되는 거죠. travel은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여행했다는 겁니다. 주어 자리에 I는 뭐냐? 대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역시 명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주적 규칙이 지켜지는 거죠. 유럽은 당연히 유럽이라는 명사가 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의미를 다른 의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 여행했다가 메인 동사죠. 여기에 나는 유럽을 여행할 계획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메인 동사가 여기서는 아까는 좀 전에는 여행을 했다. 그게 메인 동사지만 주어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목적어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메인 동사가 달라지는 거죠. 요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나는 유럽 여행을 하는 것을 계획한다. 어떤 행위를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I 다음에 메인 동사는 여기서는 plan입니다. plan. 이제 메인 동사가 달라집니다. 메인 동사가 달라지면 메인 동사에 또 궁합에 맞는 요소가 뒤에 와야 되겠죠. 계획을 세우다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 자리에 무엇이 왔느냐? 유럽을 여행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 거죠. 어떤 행위냐? 플랜 뒤에 어떤 travel 유럽이라는 동사가 들어가는 표현이 왔습니다. 하지만 travel 유럽은 자신이 메인 동사가 아니라 이 travel은 동사지만 자신이 메인 동사가 아니라
여기서 플랜, 메인 동사인 플랜이 지배하는 무엇 자리에, 플랜은 뭔가를 계획하다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이 목적어 자리에 트래블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주적 규칙상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동사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자, 동사.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대장이지만 남의 집에 가면 남의 집 질서를 따라 하듯이 이 트래블을 가만히 자신이 동사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명사 직구 중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 것이고, 동명사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이는 겁니다. 이런 요소가 바로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 직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트래블을 원칙적으로는 앞에 to를 붙이거나, 트래블 앞에 to를 붙이거나, 또는 원칙적으로는 트래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이면은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바꿔줌으로써 우주적 규칙을 지키게 되는데, 항상 이거는 원칙적인 것이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메인 동사의 그 뉘앙스 때문에 더 세부적인 규칙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암기적으로 다룬 요소가 있어요. 특정 타동사에 성격해서, 타동사라 하면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것을 말한 건데, 목적어 자리에 일반적인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때는 타동사 뒤에 행위가 오면은 어떤 요소는 투부정사만 취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어떤 타동사들은 투부정사가 아니고 동명사만 취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암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어떤 미래적인 속성 뭐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암기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플랜은 보면은 투부정사만, 일단 뭐 투부정사만 취한다 그럽니다. 플랜 뒤에 그러니까 동명사가 오면은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I plan to travel Europ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완성된 표현인데, 만약에 이렇게 암기한 요소가 암기하다가 혼선이 생기거나, 시험 문제 풀 때는 암기한 거를 막 유추해가지고 내가 뭘 암기했지 하고 더듬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현장에서 얘기를 한다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문법은 암기를 해서 안 된다. 여기에 뭐 플랜이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취한다 이게 아니라, 자, 항상 모든 어떤 영어의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가지의 메인 동사가 자신과의 궁합이 맞는 요소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랜의 메인 동사인 플랜의 뉘앙스를 잘 생각하면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직구를 할지라도 한 집안 식구의 성격도 다 틀리죠. 식구들도. 어떤 성격이 다르냐?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속성, 동명사는 과거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다뤄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어떤 정확한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자, 볼까요? 이런 요소들은 왜 미래적인 속성인 투부정사를 취하는가? 자, 플랜부터 한번 봅시다. 플랜. 내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을 계획을 세우냐면은 유럽을 여행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계획이죠. 자, 그러면 플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 여행을 하는 겁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여행을 하는 거죠. 따라서 travel 유럽은 이 메인 동사인 플랜에 비하면은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적인 속성인 이 to travel 유럽이 맞다. 이렇게 안다면은 요거는 암기가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그 느낌을 가지고 회화도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를 붙여 나가면은 부사를 시간의 정보, 나는 올 여름에 유럽을 여행할 계획이다 하면은 올 여름은 이제 미래 부사 어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를 붙여 나가면 됩니다. 뒤에 주로 이제 뒤에 이게 붙이는데, 그래서 이런 부사적인 요소, 시간의 정보를 주는 I plan to travel Europe this summer 이런 식으로 말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어떤 한번 볼까요? 문장을 나는 담배를 끊었다 하면은 주어는 끊었어요. 뭐를? 목적어를 끊었어요. 역시 삼형식의 질서인데, 이거 I cut cigarette입니까? 끊었다가 담배를 뚝 끊은 거죠? 그게 아니죠. 우리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cut이 아니라 quit이 됩니다. quit은 그만두다고. 자, 뒤에 이제 cigarette이라는 명사가 왔는데 메인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I quit cigarette 하면은 자연스럽습니까?
나는 담배를 뭐 퀴트했다? 말이 될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 뒤에 명사가 들어오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꽃을 그만뒀다. 나는 하늘을 그만뒀다.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어떤 행위, 어떤 행위를 그만두다죠. 그래서 여기서도 smoke, 어떤 동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사, 담배를 피다는 smoke입니다. I quit smoke 하고 그대로 놔두면 되느냐? 그것 아니죠. smoke는 동사지만 자신이 메인 동사가 아니라 quit이라는 메인 동사가 지배하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질서. 따라서 그 동사를 명사로 고쳐야 되는데 quit은 동명사만을 취하네요. 동명사만. 이것도 암기를 하면 되겠지만 보세요. 뉘앙스로 한번 풀어봅시다. 왜 동명사만을 취하는지. 동명사라는 것은 과거적인 속성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뭔가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뭔가 행위를 해오다가 어떤 중간 시점에서 뭔가의 계기를 결심을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두는 어떤 메인 동사의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스모크는 그 이전부터 과거부터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스모킹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I quit smoking 이렇게 됩니다. 자, quit 어떤 행위를 그만두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사를 붙여나간다면 뼈대는 다 나왔죠. 사를 붙여나간 부사적인 요소입니다. 나는 14년 전에 담배를 끊었다. 그럼 여기 부사적인 어떤 시간의 정보를 주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요소, 시간의 정보를 주는 것은 I quit smoking 14 years ago. 14년 전에 담배를 끊었다. 자, 또 여기서 부사는 이제 그 살은 필요하면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14년 전에 담배를 끊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어떤 목적이죠. 여기서는 목적. 뭔가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니까 여기서도 우리 크게 보면은 지금 보는 것은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다만 문법이 어떤 큰 어떤 규칙 속에서 배워야 되는가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목적을 나타낼 때는 주로 이런 어떤 간단한 목적 투부정사 또는 부사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전치사구로도 간단한 목적은 부합되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for good health. I quit smoking 14 years ago for good health.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propose나 suggest, recommend. propose, suggest, recommend. 요 세 가지는 세 가지지만 요것은 가만히 보면은 제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안하다인데 뜻은 같기 때문에 세 가지라도 뭐 한 가지다라고 해석을 해도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뉘앙스상 하면은 자, 우리 제안은 앞으로 할 것을 제안하다인데 왜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인가?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까 좀 전에 본 어떤 뉘앙스로는 이런 것들은 제가 영어의 틀 속에서 자, 샘플 강의 안에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없겠죠? 따라서 본 강의에 들어오면은 이런 것은 왜 저렇게 됐는지 또는 문법은 또 어떤 우리가 규칙에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지 자, 본 강의에 들어오면 또 그것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주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와야 되고 그리고 보고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만 와야 된다. 요런 거 대부분이 근데 명사 자리잖아요. 대부분이 뼈대 자리 명사 자리잖아요.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오는 것도 형용사의 주된 기능은 아닙니다. 형용사의 주된 기능은 명사의 옷을 입히는 명사 수식입니다. 따라서 이런 명사 자리에 단어 명사만 온다. 좀 전에 이런 명사 자리에 동사가 이끌어내는 나머지 뼈대 대부분 명사 자리에 단어 명사가 오면은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극복해야 될 도전과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소녀, 눈으로 덮인 마을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크게 보면은 명사입니다. 근데 두 단어 이상의 명사이기 때문에 고급 명사구 이런 것들은 명사구라 하는데 가만 보면 앞에 있는 요소들이 뒤에 있는 도전과제, 소녀, 마을이란 뼈대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뼈대 명사는 도전과제, 소녀, 마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이제 명사구에서 우리는 이제 뼈대 명사를 뒤에 이렇게 위치시키지만 영어는 다소 많은 형용사들 그러니까 극복해야 할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눈으로 덮인 이렇게 고급 형용사구들이 있으면은 뼈대 명사를 앞장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challenge, a goal,
village 이처럼 뼈대 명사가 먼저 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런 형용사들이 있죠. 형용사들. 형용사가 뭡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용사는 호락호락한 단순 형용사가 아니에요. 우리 영어를 단어 공부하면서 beautiful 같은 거, beautiful, handsome, tall, intelligent 이런 것들은 형용사인데 단어 명사가 기존의 명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들은 가만 보면은 기존의 형용사가 있는 단어 형용사가 아니라 보면은 극복하다, 연주하다, 덮다 이 동사에서 만들어진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는 동사적인 요소가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각에서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투부정사는 뭐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현재 분사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과거 분사는 또 규칙일 때는 뒤에 ed가 붙고 불규칙하면은 그 100개 정도 되는 거 암기를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형태는 어떻게 되고 또 아까도 투부정사 동명사도 봤지만은 이런 세 가지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인 요 세 가지도 한 집안 식구라도 성격이 다 틀리다고 속성이 이렇게 다 틀립니다. 이런 속성으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속성으로 이제 잠시 이제 접근할 것 같으면은 그냥 큰 시각에서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극복해야 하는 앞으로 해야 될 미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 overcome이라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만들어줘야 미래적인 속성의 투부정사가 돼서 challenge to overcome, overcome 해야 될 challenge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애 뉘앙스는 뭡니까? 요거는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진행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현재 분사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play the piano가 피아노를 연주하던데 요 play라는 동사의 원형 뒤에 ing를 붙여야지 현재 분사가 되고 playing the piano가 현재 분사가 돼서 앞에 있는 거를 수식해서 진행의 의미, 능동의 의미,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소녀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을 덮이는 어떤 겁니까? 어떤 느낌이죠? 덮여지니까 이건 수동의 의미 그리고 완료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분사가 그렇다. 이거는 뭐 규칙적인 모양이고 불규칙한 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cover의 과거 분사는 규칙 변화이니까 covered with snow 이렇게 돼서 눈으로 덮여진 마을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요소들도 큰 시각에서는 이렇게 접근하고 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암기가 아니라 배워나가는 것, 탄생의 원리대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영어 문법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큰 시각의 어떤 방향으로 문법을 공부할 것인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우주적 규칙 주어 자리는 명사만 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는 명사만 올 수 있고 보어 자리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는 것. 오형식 구조 한번 볼까요? 우리 단어 공부할 때도 단어가 가진 그 어근을 알면 그 뉘앙스를 알면은 한 가지 어근에서 파생된 뉘앙스로 인해서 많이 정말 뉘앙스대로 할 수 있는데 영어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기가 아니라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주적 규칙을 가진 오형식을 한번 볼까요? 자, 오형식의 질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법 문제를 한번 푼다고 봅시다. His carelessness caused the accident to happening.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오형식 구조입니다. 이 오형식 구조. 이 자리에 있는 요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보세요. 주어가 his carelessness입니다. 그의 부주입니다. 동사가 메인 동사가 자 주어는 his carelessness라는 그의 부주의라는 명사입니다. 동사는 caused입니다. 과거 시제죠. 목적어는 그 사고를 입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있는 이 성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은 현재는 그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한때는 나름 잘 나가는 공기업의 건축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 본강의에서도 한 번씩 제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그 원인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차를 타게 됐고 그 사람이 몰던 차가 사고를 일으키면서 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 친구는 뭐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아무런 피해 없이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고달픈 어떤 삶을 살고 정말
좌절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에 있었지만은 저는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숙명처럼 내가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 숙명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만 보니까 숙명처럼 나는 그렇게 되게 돼 있었다 하는 걸 뒤늦게 느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예를 들어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걸 접할 수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오형식 문형에서 목적보어로 투부정사를 유도하는 타동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도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기를 해서 어떻게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causega 타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한답니다. 암기를 했다면 알겠죠? 이거 to happen이야 라고 하면 되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법을 암기로 하면은 그거 절대로 능동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기를 한 거는 혼란을 초래하는 순간 내가 착각을 하는 순간은 틀린 문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거 목적 보호 자리입니다. 자, 볼까요? 원래는 목적 보호 자리는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자리지만 자, 이 동사를 뭘로 그럼 고쳐주는 것인가? 명사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 동사를 형용사로 고쳐준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것도 본강에서 더 상세히 가르칠 겁니다. 오형식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동사에서 만들어진 세 가지 형용사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다 그랬죠. 숨어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뉘앙스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는 미래적인 투부정사냐 아니면은 진행의 현재분사냐 요걸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성을 자, 두 가지 속성을 비교하는데 한번 봅시다. 메인 동사가 초래한 겁니다.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러면은 부주의가 원인 제공을 했죠. 무엇을? 사고가 발생하도록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자, 이 관계입니다. 주어가 원인 제공한 것과 목적어가 발생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자, 가만 봅시다. 원인 제공한 것이 메인 동사라면은 자, 원인을, 이 코즈가 원인이죠. 초래한 것은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행의 의미라는 현재분사는 원인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부터 쭉 진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는 시점, 그 한순간의 시점 전부터 행해져 오는 것, 그리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현재분사로서의 뉘앙스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 사고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난 사고는 그 친구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벌어진 사고였는데 중앙선 침범한 이후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진행이 아닌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원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냐? 중앙선 침범이라는 원인 제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목적어인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메인 동사보다는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적인 속성을 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암기로 해서 될 것이냐. 자, allow, 누군가가 무엇을 하도록 허용을 해준다는 것은 그 허용한 이후에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하도록 명령을 한다면 명령한 이후에 그 누군가는 명령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반항을 해서 안 따르든지 어차피 명령한 이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encourage 격려하다, force 강요하다, warn 경고하다 전부 다 그런 뉘앙스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요 세 가지 중에서 여기서 사역동사가 왔을 때는 사역동사도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오형식 구조 속에서 질서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 사역동사가 오형식 질서 속에 오면은 왜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인지 그리고 왜 현재분사는 안 오는데 지각동사, 이 자리에 지각동사가 들어오면은 왜 이런 형태의 지각동사가 온다면은 왜 현재분사가 되는지 이것도 암기로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뉘앙스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문법을 능동적인 의사소통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투부정사는 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고 있는지 원리에 따라서 자, 투부정사가 여기 아까 부사, 아까 전치사하고 투부정사가 똑같은 부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14년 전에 담배를 끊었어요. 자, for good health가 이제 목적의 의미로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for good health란 전치사구 대신에 여기 투부정사를 넣어서 또 목적에 해당되는 요소를 쓸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죠. I quit smoking 14 years ago to stay healthy. 건강하게 있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머무르기 위해서 14년 전에 담배를 끊었다. 따라서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자, 큰 시각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같은 모양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사와 형용사의 기능 차이가 있다. 또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도 절로된 형태의 요소가 메인절로 쓰이지 않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 이런 큰 시각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사절을 또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만든 요소가 또다시 분사 구문이구나. 이런 요소까지도 이렇게 알아나가면서 공부를 한다. 이게 바로 올바른 문법 공부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항상 메인 동사가 자신과의 뉘앙스에 맞게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만 취하고,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온다. 이것들이 온다. 그리고 부사는 요 뼈대 자리에 쓰이는 요소가 아니라 살이다. 자, 살로 쓰인다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피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뼈대를 보호해주고 또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부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공부를 해 나간다. 그리고 부사는 동사의 논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구나. 이런 논리로 하나하나 배워나간다. 이렇게 되는 게 올바른 문법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어의 틀 강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영어의 틀 강의는 어떤 분이 들으면 되느냐. 처음부터 영어를 가장 먼저 배우는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중3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져서 혼란스럽게 지금까지 암기식으로 문법을 공부하다가 혼란을 가진 분, 고등학생, 주로 이제 고등학생 1, 2학년들 반드시 그 수능 보기 전에 나는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하면은 수능 때는 좋은 등급 얻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그런 학생들 들으세요. 자기가 가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능 볼 때만 아주 초긍정적인 마인드로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등급을 만약에 지금 제가 누차 봤어요. 1학년 때 5등급인 학생이 나는 열심히 하면 1, 2등급 받을 수 있어. 이 학생 결국은 5등급에 머물게 됩니다. 2학년 때도 5등급이고 3학년 때도 5등급.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틀을 벗지 못하고 암기식으로 공부하면서 자꾸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단어는 더 어려워지고 문장 구조는 더 복잡해지니까 그 공부한 어떤 그 결과가 그냥 현상 유지용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틀을 벗어나 버려야 돼.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고층 건물을 올리고자 하는데 지금 밑에 기초가 받치고 있는 게 4층짜리 건물만 받칠 정도의 힘을 버티고 있는데 그 위에 우리가 계속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 버리죠.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 탄생의 원리로 배우는 이 문법의 틀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인, 영어를 어떤 목적으로 공부하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각종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 내신, 수능, 토익, 터플, 오픽, IELTS, 공무원 시험, 편입 시험 모두 다 해당됩니다. 영어 문법은 똑같아요. 한 가지입니다. 회화나 작문의 틀을 세우고자 하는 분, 탄생의 원리로 문법을 배울 때 회화 작문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회화를 하는데 문법 필요 없어 이런 말에 현혹돼 가지고 아주 토막 회화만 하다가 3년 후에 고급 회화 하고 싶어서 문법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회화가 정말 토막, 정말로 인사말 위주의 회화가 아니라면은 깊은 표현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은 영어의 틀을 들으세요. 언어 연수, 해외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 지금 영어의 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도 듣고 있고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그 일반인 분들도 듣고 있고 멀게는 정말 중동에서도 건축 엔지니어 또는 플랜트에 참여하고 있는 각종 다른 분야의 엔지니어들도 듣고 있고 유럽에서도 듣고 있는 분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이분들이 인연이 돼서 이분들이 듣고 계시지만 꼭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알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정말 영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영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영어가 내 기회의 문을 넓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 빨리 영어의 틀을 접하라.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영어의 틀을 접하면은 언어적 잠재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나름대로 영어의 틀을 세운다면은 눈앞에 수능 당연히 충족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말짱 헛것에서 다시 허당에서 새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잠재력 속에서 그대로 살을 계속 붙여나가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때가 좋다. 물론 배움에는 그런 그 시기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연배가 많으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도 지금 하는 거 굉장히 좋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일찍 접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또 막 그냥 갈등하다가 또 언젠가 떠났다가 또 몇 년 후에 찾아오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말고 바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강까지 들어보는 어떤 환불 기준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모쪼록 영어의 틀과 함께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